안녕하세요. JC 스튜디오의 JC입니다. 시원하게 사투리로 얘기해달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아무래도 녹음을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억양이 좀 더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의식해서 사투리 억양을 내려고 하면 또 더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녹음하는 과정이 좀 익숙해지면 제 억양이 좀 자연스러워지거나 들어주시는 분들이 제 억양에 익숙해지거나 둘 중 하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컨텐츠의 타이틀을 만화 썰전이라고 지은 만큼 매운맛 썰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번 편에는 웹툰 플랫폼이랑 싸운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플랫폼이랑은 아무래도 안 좋게 끝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연재했던 웹툰도 계약이 만료됐고 그래서 만기된 후에 제가 회수를 해서 지금은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해당 작품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뭐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은 차후에 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 인생에서 이제 거기랑은 두 번 다시 할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굳이 거기가 어딘지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듣다가 찔리면 이 얘긴 거야. 자, 이 플랫폼에서 제가 작품을 연재하게 된 계기는 프랑스 앙골렘 만화 축제라는 데를 갔다가 온 이후였는데 제가 참고로 부산에 삽니다. 부산에는 글로벌 웹툰 센터라 해가지고 그 웹툰 작가들한테 작업실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입주를 했었고 작업실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프랑스 앙골렘 만화 축제라 해가지고 만화 행사 중에 이제 세계에서 좀 큰 행사 중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산 작가들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회에 프랑스를 가게 됐죠.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프랑스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코로나 전이었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라이브 드로잉의 대가로 유명하신 김정기 작가님도 오랜만에 만나 뵀었고 정기 쌤은 이제 프랑스에서 워낙 초청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지인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자연스럽게 비주를 하고 그러는데 좀 부러웠습니다. 저도 좀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불법 보라 할 수는 없으니까 못했고 아무튼 정기쌤이 거기서 이제 멋지게 라이브 드로잉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이제 캐리커처를 그렸죠. 저 혼자 그린 건 아니었고 그때 같이 갔었던 부산 작가님들 모두 다 같이 거기서 그렸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원고의 펜터치도 보시면은 붓펜 느낌이 나는 브러쉬를 쓰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수작업 했을 때 붓펜으로 작업하는 걸 좀 선호했었어요. 그 앞서 언급했던 이제 정기쌤이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미술학원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전기쌤을 보면서 이제 붓펜으로 작업하는 걸 보고 저도 따라서 쓰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슬램덩크 작가로 유명하시죠. 그 이노우에 타케이코 작가도 베가본드를 연재했을 때 붓펜으로 원고를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듣고 원고 작업할 때도 이제 수작업으로 할 때 붓펜을 이용해서 그리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참고로 대학은 이제 일본에서 나왔는데 일본 유학 관련된 썰도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이제 차차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앙골렘에서 이제 캐리커처 그렸던 썰을 풀다 보니까 이제 생각났는데 서양 사람들이랑 동양 사람들이랑 캐리커처를 그려줄 때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동양 아시아 쪽 분들은 일단 눈을 봐달라고 하면 눈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을 계속 피하세요. 부끄러워하시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눈을 봐달라고 하면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입장에서는 사실 서양 분들이 좀 더 편해요. 왜냐하면은 눈만 못 마주치면 사실 괜찮긴 한데 눈을 못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이리저리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좀 사실 불편해요. 예,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는 이제 서양인처럼 딱 안 움직이고 눈만 딱 봐주면은 아무래도 얼굴이 고정돼 있으니까 좀 편하죠. 예, 동양인들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자신 있게 눈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간혹 가다가.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분들이 뭐 외모가 엄청 뛰어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어도 뭔가 뭐랄까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높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눈을
눈을 이제 잘 보고 계시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자신감 있는 모습 그런 게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 그 프랑스 이제 또 특징이 이제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종업원이랑 손님과의 관계가 그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손님이 왕이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데 거기는 이제 축제 기간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래 그런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뭐 유럽을 잘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손님을 좀 친구같이 대한다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일행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밥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샹떼 이러면서 이제 건배하고 이러면은 종업원이 뒤에 지나가다가도 같이 샹떼 이러면서 되게 막 친근하게 대하고 기분 좋게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길 지나치다가도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눈 마주치면 이제 인사하고 그런 게 좀 저는 좀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MBTI가 INTP라 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말 걸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옷집 같은 데 들어가면 괜히 옆에 와가지고 막 괜히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도와줄 게 필요하면 제가 직접 얘기를 할 텐데 굳이 먼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전 되게 싫어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유럽 쪽 사람들이 되게 그냥 거리낌 없이 친근감 있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가 축제 분위기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친근감 있게 대한 태도가 저는 좀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프랑스 분들 진짜 영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막 그런 말 있었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서 영어로 물어봐도 프랑스어로 답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존심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영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야기가 좀 세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 한 웹툰 플랫폼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행사장에서 제가 캐리커처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이제 붓펜으로 그려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줬어요. 그러던 중에 그 플랫폼 이사님이랑도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보면 좀 거기서 좀 눈여겨 봐주신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제가 그분 마음속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 귀국 이후에 그 이사님이 이제 저를 따로 만나러 오신 건 아니고 이제 부산으로 오셨는데 이제 다른 일정도 보시고 다른 작가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같이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연재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거기서 연재를 하기로 했던 작품이 원래 그 처음에는 네이버 베스트 도전으로 연재했던 작품이었는데 지금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배도에서 좀 더 버티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선택을 잘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이제 그 작품이 연재하기로 했다가 막 그랬던 플랫폼이 사라졌다가 이런 과정을 좀 여러 번 거쳤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이 작품은 더 이상 못하나 했었는데 이제 연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되게 좋았죠. 그리고 실제로 연재했을 때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 작품이 사실은 농구 웹툰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는데 이제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웹툰에서 이제 주인공이랑 동료들이 피켄롤, 피켄팝이라 해서 이제 농구에서 2대2 플레이를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쓰는데 이제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그거를 썼더니 코치님이 칭찬해줬다라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되게 좀 뿌듯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지금도 농구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장르 그것도 농구 웹툰 얼마나 비주류 장르입니까? 근데 제가 그 웹툰으로 그 플랫폼 인기 랭킹 1위로 찍었거든요. 솔직히 일반물 1위는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물 1위를 찍고 그 다음에 성인물, BL물 이런 거 다 포함한 랭킹에서도 1위를 찍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나름 꽤 뿌듯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편집부에서 갑자기 완결을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안 빡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물론 플랫폼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매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제 작품은 일반물에다가 스포츠물이니까 조회수는 좀 높게 나오더라도 매출은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 장르 통틀어 가지고 그 인기 랭킹에 1위 찍었으면은 솔직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플랫폼에 이제 사람들도 그만큼 유입이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어쨌든 간에 인기 랭킹 1위 찍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플랫폼의 매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네. 편집부의 생각은 저랑 달랐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완결시키라니까 개빡치지.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작업을 안 했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 2주 정도 작업 안 했어요. 예, 어차피 뭐 세이브 온 거는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이사님이 이제 부산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제 타일러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걸 막 요구했어. 막 멀쩡한 제목 바꾸고 막 여자 캐릭터 머리 스타일 바꾸고 지금 뭐 사실상 이제 완결시키려고 내한테 이것저것 시키면서 이제 지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수용했죠. 예, 수용해서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작품 완결시키고 근데 이제 그때 제 입장에서는 그 작품이 왜 그렇게 끝나는지를 뭐 독자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예. 제가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마지막 화에 편집부 이 새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완결시킨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쓸까 하다가 그냥 그거는 참았습니다. 예, 참았고 제가 이제 또 막 SNS를 막 즐기는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뭐 팬들이랑 막 소통하고 이런 걸 잘 하지도 못하고 근데 그래도 이제 그 뭐 많진 않더라도 제 작품을 좋아해줬던 분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지나간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와 생각하면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많았을 텐데 아무튼 그 제 본의가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와서 좀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채널이 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은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예, 리메이크를 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를 하든 뭐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다시 한다 해도 슬램덩크는 못 이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웹툰 플랫폼이나 사운썰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플랫폼 관계자나 에이전시, 뭐 스튜디오 이런 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최근에 했던 작업은 이제 에이전시랑 계약해서 뭐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본에서도 연재를 했었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이제 그 계약을 끝냈고 진행을 했었고 연재를 했고 블러드 블렛이라는 작품인데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또 재밌는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